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진짜 완전 매우 왕초보, 동네에서 뭐 거의 원탑 왕초보를 위한 다크서클 컨실러 커버 가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 바르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는 게 좋겠고, 자, 다크서클을 컨실러로 가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구 갖고 뭐 정말 마음대로 멋대로 가리셔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어딨어. 뭘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커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컨실러를 너무 많이 바르면 굉장히 잘 가려지죠. 뭐든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큰 왕주름 같은 게 생기고 건조하고 들뜨고 하는 문제가 있겠고, 피부를 생각하면 절대로 양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매트한 컨실러 커버력이 되게 높다고 하는 그런 걸 쓰게 되면 지속력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눈가 피부는 좀 달라요. 오히려 그런 걸 쓰면 더 잘 날아가요. 굉장히 피부가 뭐 쪼개지는 듯한 그런 증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다크서클이 뚫고 올라오는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했던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가려볼 건데, 신부화장 같은 거 할 때처럼 뭐 파우더 이런 거 써서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이건 찐으로 정말 제가 제 얼굴에 다크서클을 커버할 때 하는 그거 그대로 정말 데일리용 커버. 욕심 좀 낸다 그러면 매일 가려야 되는 분들이 매일매일 쓰신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커버, 정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일리 커버를 해볼게요. 피부 부담은 가장 적으면서 쾌한 느낌만 잡아줄 수 있는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컨실러를 쓰기 전에 영역을 좀 진한 걸로 그려가면서 1차로 설명을 해볼게요. 컨실러는 스킨톤이라서 왕초보분들이 오히려 좀 구분하기 힘드실까봐 립 컬러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먼저 설명을 1차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제가 2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제가 정말 많은 왕초보분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지. 각자가 잘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다 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쪽에 유독 약한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배워서 해야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영상이에요. 오늘은 먼저 이제 바르기 전에 거울을 보고 다크 영역을 찾아야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보통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부분이 제일 진하고, 보통은 이렇게 가면서 옅어지고 요런 데 조금 진하고,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고 눈으로 이 영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선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실러 말고 제가 지금 손등에다가 립 제품을 덜어놨어요. 요걸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컨실러라고 생각을 하고 컨실러를 손등에 덜었어. 그냥 뭐 대충 덜어요. 대충 던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이걸 묻히겠죠. 묻힐 때도 어떻게 얼마나 묻혀야 돼요? 적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적당히예요. 적당히가 뭐야? 모른단 말이에요. 적당히가 얼만큼인지. 그래서 그냥 막 묻혀요. 막 브러쉬에 이렇게 넘어올 만큼 많이 묻히지는 않고, 브러쉬 모에 충분히 그냥 컨실러를 이렇게 묻히라는 거예요. 묻히고 이대로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왕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로 눈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냥 무조건 실패. 자, 막 묻힌 다음에 한 면을 손등에 대고 꾹 짜는데, 컨실러를 짤 때 브러쉬가 거의 이만큼 꺾일 정도로 이렇게 짜줘요. 짜주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완전 이렇게 90도로 거의 꺾일 만큼 짜요. 짜고 짰죠. 마지막으로 짠 면, 그 면으로 바를 거예요. 그 면으로 갖고 와서 눈 밑에다가 눌러줍니다. 세네 번 이러면 3번이야. 그러니까 4번이야. 이러는데, 자, 브러쉬가 보면 지금 더샘 컨실러 브러쉬, 뭐 피카소 컨실러 브러쉬, 이렇게 해서 브러쉬 가로 폭이 한 6, 7mm 정도, 요런 브러쉬를 여러분들이 쓰신다 그러면 4번 찍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안시 브러쉬 같이, 뭐 물론 피카소에도 좀 더 큰 게 있는데, 이렇게 안시 브러쉬 같이 조금 더 가로 폭이 한 8mm 이상, 9mm, 10mm 뭐 이런 거 쓰신다 그러면 3번 찍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제가 요걸로 찍는다 그러면 4번이야. 4번이면, 자, 보세요. 곡선에 걸치는데, 이 선이 이 브러쉬의 정중앙을 지나가듯이 걸쳐줘요.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찍고 이렇게 4번 찍으라는 거예요. 컨실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찍은 지금 그 면으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갑자기 브러쉬 뒤집으면 안 돼요.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가장 바깥. 자, 이렇게 찍었으니까 보통 이 핸들 쪽으로 찍힌 이 부분이 더 양이 적어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베이스 화장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안 되어 있고 컨실러 먼저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다크서클 컨실러 경계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바깥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다 풀어주는 거야. 밑에 있는 애들을 이 바깥으로 다 풀어주면서 점점 눈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지금 찍어 놓은 이 얼룩이 완전히 매끈하게 선이 없이 사라질 정도로 펴발라주는데 이때 힘이 엄청 약해야 돼요. 피부가 막 이렇게 눌릴 정도로 힘이 세면 안 되고 정말 약하게 지금 찍어 놓은 이 선이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풀어줘요. 이렇게 해서 눈가까지 여기 밑에까지 바르고 요런데 어두운 부분까지 다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언더에 이 속눈썹이 있는데 속눈썹 완전 바짝 여기 조금 칙칙하다고 해서 거기까지 싹 커버를 해버리면 피부는 뽀얘지지만 눈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뭐 색조를 너무 잘해서 다시 잡아주면 되는데 그냥 데일리로 진짜 가벼운 화장 하는데 다크서클 커버할 거다 그러면 절대로 여기 밑에까지 바짝 가리면 안 되고 애교살의 다크한 느낌을 덮어주면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경계선만 없도록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느낌? 속눈썹 뿌리 가까이 너무 바짝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반대쪽에다 해볼게요. 컨실러랑 안시 브러쉬 이번에는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품 추천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 컨실러를 손등에다가 덜어냅니다. 양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넉넉히 덜어내요. 이렇게. 자, 거울을 보고 영역을 먼저 눈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영역이 있고 여기가 역시나 제일 진하고 이쪽으로도 좀 어둡고 여기도 갑자기 확 어둡고 이렇게 있어요.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히는데 모른다 그랬어. 적당히 아니고 일단은 그냥 막 묻혀요. 막 묻히고 몰라 그냥 충분히 묻히는 거야. 절대 이대로 얼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왕초보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1차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발라요. 그거 아니고 손등에서 양을 덜어내요. 이때 그냥 이렇게 닦아도 안 돼. 이래도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완전히 브러쉬가 90도로 이렇게 꺾일 만큼 이 정도로 꾹 눌러서 짜내는 느낌.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다시 짜내는 느낌. 그래도 아주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짜낸 그 면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영역에 걸쳐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둘, 3번 정도 이렇게 걸쳤어요. 보여요? 요거를 이제 펴입니다. 제가 분명 처음에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펴서 피부를 연결을 해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도 펴는데 이까지 갑자기 브러쉬가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발라 나와요. 그러면 계속 펴져요. 여기까지. 그거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펴면서 올라갑니다. 힘을 굉장히 빼야 돼요. 여기서 힘을 엄청 많이 빼야 돼요. 빼서 제가 처음에 찍어놨던 그 경계선들을 마치 하나가 되듯이 연결시켜주라 그랬잖아요. 펴면서 이렇게 경계선 펴고 경계선이 없도록 다 펴주면서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여기 진한 부분도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힘을 엄청 많이 주면 뭔가 브러쉬에서 양이 더 나오는 느낌이 들 거고 펴는데 펴지는 게 아니라 마치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얹어지는 느낌. 싹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펴주고 점점 올라가면서 커버하고 다시 그러면 이제 이미 양을 많이 썼죠. 그걸 가지고 거의 브러쉬 없는 걸로 경계선, 가장자리 이런 부분에 경계선이 없도록 다 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버. 자, 컨실러를 잘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브러쉬를 바로 컨실러에다가 정말 완벽한 양을 묻혀서 바로 가서 그냥 펴면서 들어가고 뭐 필요하면 추가 커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감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방식으로 내가 연습을 하면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고 10년을 해도 영원히 그 양에 대한 감, 터치에 대한 감 같은 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초보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이 굉장히 뭐 복잡하거나 귀찮고 번거로운 것 같아도 반드시 이 과정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하면서 저절로 양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돼요. 많이 하면. 그래서 정리 다시 하자면 처음에는 컨실러 브러쉬에다 묻히는데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난 양 잘 모르니까 그냥 완전히 90도로 꺾여질 만큼 앞뒤로 다 짜고 마지막으로 짠 면으로 가서 또 그냥 과감하게 펴는 게 아니고 영역에다가 걸쳐놓고 밑에서부터 약한 힘으로 조심스럽게 펴고 올라가면서 펴주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 얼룩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 경계선들을 싹 또 힘 빼서 사라지게끔 정리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크서클이 옅은 분들은 정말 이만큼만 딱 한 번 가려도 충분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랐다, 뭐 쿠션이든 리퀴드든 그 위에 이렇게 컨실러로 티 안 나게 경계선 없게 연결해서 끝내도 되고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지금처럼 다크서클 컨실러를 먼저 가렸어. 그 다음 뭐 쿠션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경계선 부분을 싹 연결해서 눈가에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아주 가볍게 연결만 해주는 느낌으로 끝내도 되고 순서 같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했는데 아쉬워.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립 틴트, 뭐 블러셔 이런 걸로 더 굉장히 딥한 거 커버하는 거 제품 알려드렸는데 바로 그걸 들어갈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정말 다크서클이 많이 짙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하는 거 말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아주 진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보통의 다크서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반복할 건데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컨실러 똑같아요. 네, 브러쉬 방금 썼던 거 묻혀요. 똑같이 묻혀. 이때도 반드시 완전히 짜서 뒤집어서 또 완전히 짜서 양을 걷어내서 조절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가서 찍어주거나 바로 펴는 게 아니고 거울을 이제 봤어요. 1차 커버를 하고 난 뒤에 거울을 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되게 진한 부분 요런 데 보면 더 진한 부분 여기도 보면 조금 더 진한 부분 있죠. 옅은 부분은 이미 피부랑 싹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 더 진해. 거기다가만 반복해서 커버를 해줄 건데 이때는 끼얹듯이 톡톡톡톡 브러쉬 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붙여줄 거예요. 조금 더. 이거 여러분 데일리 커버라고 했잖아요. 절대 지금 이때 보세요. 막 이렇게 눌러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힘 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다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더 가려야 되는데 뭔가 컨실러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또 묻혀도 돼요. 또 묻히는데 이때도 똑같이 묻히고 짜서 완전히 걷어내요. 그런 다음에 반복해서 얹어줄 때는 절대로 브러쉬 전체 면이 피부에 다 이렇게 닿는 느낌이 아니고 브러쉬의 끝, 완전 끝부분만 거의 세워서 살을 이렇게 찔러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끝만 닿는 느낌으로 더 진한 부위에 톡톡톡톡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으로 추가 커버를 해줍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왕초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어떻게 저분은 저럴까라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없고 정말 틀리는 부분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게 다크서클 컨실러 커버에서는 분명 양 조절하라고 그랬는데 그 건너뛰고 가서도 특히 많이 하는 실수가 엄청나게 세게 누르니까 계속 양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베이스 너무 다 해놨어. 이거 지금 뭐 지우고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뭐 집에 있는 메이크업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각스펀치 같은 거, 한 뭉탱이 이렇게 엄청 싸게 올리브영 같은 데 파는 거 있죠? 그런 거나 뭐 오각형 같은 것도 괜찮아요. 적시면 안 돼요. 젖은 스펀지를 가지고 지금 컨실러 양 조절 완전 실패했는데 거기에다 두드리면 밀착이 쫙 되면서 오히려 커버가 엄청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르면서 굉장히 들뜨겠죠. 그래서 적시면 안 되고 마른 스펀지를 가지고 찍어서
일로 옮기듯이 찍어서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약간은 세게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연결해주면, 그러니까 연결하라는 거는 뭉쳐서 막 얼룩얼룩 된 거를 최대한 경계선이 없도록 연결을 해주면 얘가 좀 많이 먹어줘요. 그래서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까이 올라가면서 눌러주고, 아니면 뭐 컨실러 브러쉬를 톡톡톡 두드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컨실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크서클 컨실러로 뭐 눈두덩 이런데 여기 칙칙하다고 해서 그런데 커버 안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더 중요한 톤을 보정할 수 있는 섀도우 같은 걸 알려드렸던 거고,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어떻게든 마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 다크서클 컨실러를 바르는 데 있어서는 왕초보는 탈출이에요. 거기까지 연습을 꼭 해오시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라보고 또 중요한 뒤에 팁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크서클이 있어서 눈가에 컨실러까지 좀 더 꼼꼼히 바르시는데, 뭐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시면서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눈을 막 마구 비빈 분들, 비비면 안 되겠죠. 이 컨실러 다 발라놨는데. 그리고 컨실러를 안 바르는 날이라 하더라도 비비는 습관, 그런 거 좋지 않은 게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의 눈가에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눈물이 좀 잘 난다고 아이케어 티슈 같은 거나 뭐 마른 티슈 같은 걸로 막 눈가 닦아주고 문지르고 그러는 거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잔주름 같은 것도 늘 수 있고.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눈물만 난다 그러면 깨끗한 면봉을 휴대하시면서 그냥 요렇게 눈가에다 요런 식으로 앞에다 요렇게 닦아내듯이 그냥 훔쳐주세요. 이 정도만 끝내주시고, 눈이 침침해, 눈이 좀 피곤해 그런다 그러면 인공 눈물을 꼭 사용을 해주세요. 인공 눈물이 습관이 되면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인공 눈물을 이용해서 눈에다가 이제 떨어뜨리는데 막 줄줄 흐르게 하면은 화장이 더 무너지니까 글썽할 정도의 충분한 양만 떨어뜨려 주시고, 그게 얼굴로 흐르기 전에 바로 면봉으로 이렇게 함께 훔쳐요. 물론 인공 눈물을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약간 눈을 쉬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최고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넣어만 줘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을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하면 면봉이 눈물을 먹으면서 젖겠죠. 그걸로 이렇게 눈밑을 너무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속눈썹에 가까이에 이런 데를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요. 힘 주지 않고 그냥 쓸어내듯이 이렇게. 그렇게만 해주면 굉장히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가 되면서 눈가가 되게 상쾌해집니다. 자극도 없고. 그 방법을 쓰시는 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걸로 닦아내는 또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눈가에 과도한 유분이나 이물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것만 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마치 여기가 엄청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화장을 눈에 안 했다, 아이 메이크업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정리하고 특별히 뭔가를 더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이 메이크업을 했던 눈이 너무 피곤하고 불편해서 정리를 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에 지워진 거를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눈 관리만으로도 영상 한 편을 찍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